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통으로 정책을 만들어가는 제주 장성철 TV 장성철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동안 뜸해서 송구스럽습니다. 지역 활동 현장을 많이 다니고요. 또 제가 사무실을 옮기는 그런 과정에 있다 보니까 세팅이 안 돼서 방송을 그동안 자주 못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제주 장성철 TV 여러분께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이 무대는요, 책장을 무대로 했는데 조만간에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 수산물 안전의 문제, 안보 문제, 북한의 핵 문제, 뭐 여러 가지 현안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다 보니까 많이 어지럽습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씩 비정상적인 것들을 정상적으로 돌려가는 비정상의 정상화 조치가 이루어진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아주 주목할 만한 정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교육부가 수능 킬러 문항 핀셋 제거 이 방침을 밝혔는데요. 공정수능 교육개혁 이것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킬러 문항 매우 생소하죠. 그러나 수험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매우 보편적으로 알려진 용어입니다.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그런 내용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사교육 학원에서 특별하게 훈련받고 또 문제풀이 연습을 해야만 해결이 가능한 그런 문제인데요. 공교육 과정 내에서 배운 내용을 갖고 수능 문제가 출제돼야 한다 하는 이런 기본 원칙이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훼손되는, 무시되는 그런 문항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더 큰 부작용은요, 사교육이 너무 커지는 거죠. 학원에 보내지 않으면 킬러 문항 맞출 수 없고, 킬러 문항을 맞출 수 없으면 원하는 최고의 대학들을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빚어지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학원 산업, 사교육이 비대해지는 그런 원인이 되고 결과적으로는 학부모들의 허리가 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교육에 있어서의 부의 편중의 문제로 평등과 공평의 기회가 훼손되는 그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무엇이 킬러 문항이냐, 이거에 대해서 오늘 교육부가 제시한 킬러 문항 기준이 있는데요. 그것은 공교육에서 다룰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핵심이라고 교육부가 정의를 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당연한 주장인데요.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측의 인사들이 뭐 교육을 모르는 대통령이 뭐 교육 수능판을 흔들었다, 뭘 알고 그렇게 나대냐, 뭐 이런 식의 비판을 하는 걸 보면서 저는 굉장히 그 교육의 문제까지 정쟁화하는 그런 상황을 목도하게 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 교육의 문제만큼은 정치 쟁점화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문제 해결의 방안을 제시하면서 전 다툼도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뭐 수능 5개월 앞두고 이 킬러 문항 핀셋 제거 이런 정책을 왜 발표하느냐, 혼란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일부 식자들과 또 정치인들이 있는데요. 저는 여기에 결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5개월 남은 이 시점에서라도 킬러 문항 문제를 핀셋으로 제거해 주겠다고 하는 방침을 밝힘으로 해서 도저히 고액의 비용을 들여서 사교육 현장에 접근조차 못하는 대다수의 수험생들에게 그래도 공평이 무엇인지, 교육에서 형평이 무엇인지를 그래도 국가가 책임지고 보여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내보였다는 점에선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일이지, 이걸 갖고 혼란이 온다는 그 하나의 어떤 추상적인 주장만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과 교육부의 방침을 비판하는 것은 저는 좀 이기적인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하면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 그런 접근이 아니냐, 이런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킬러 문항이냐, 이거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교육에서 다룰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핵심의 기준으로 교육부가 발표를 했는데요. 교육부가 오늘 발표한 여러 가지 킬러 문항 사례들을 봤는데 저도 솔직히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더군요. 너무나 난이도가 높고 또 도저히 그 정보의 양이 너무 한꺼번에 쏟아지는 그런 지문들을 보다 보니까 공교육 과정에서 다룬 그런 지식의 내용만을 갖고는 접근하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태반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이제 수능의 적정 난이도 조정을 위해서 출제 과정에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서요, 현장 교사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공정 수능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문위원회는 시험 그 출제 전에 이 전략 수립부터 그 개선안까지 마련하게 된다 하는 그런 방침을 밝혔는데, 저는 차질 없이 적용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에요, 현장 교사들이 출제위원으로 들어가는 비율을 지금보다 좀 더 높여서 공교육에서 다루는 내용이 반드시 출제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는 그런 방향을 오늘 밝혔습니다. 이 대학 교수들이 들어가면 좀 전문성이 확보되는 측면은 있지만, 이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좀 더 대학에 가서야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출제되는 그런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출제 비율을 높이겠다 하는 방침은 전 매우 합리적인 그런 조치다 이렇게 보이고요. 여러분 요새 사교육 카르텔, 학원 카르텔, 부조리 이런 얘기 들으시죠? 도대체 이 사교육 현장과 수능을 출제하는 출제위원들과 그리고 그동안 이 수능 출제를 둘러싼 여러 가지 어떤 카르텔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악순환되면서 더 심화되어 온 거 아니냐, 이런 의심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대통령실이나 교육부에 이와 관련된 비리, 부조리 신고들이 접수되는 걸 신문 보도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사교육 카르텔의 문제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출제를 해서 학원으로 학생들을 끌어들이는 그런 흐름이 분명히 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비공식적인 또 보이지 않는 그런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전 합리적 의심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기회에 사법당국이 필요한 경우에는 나서서 교육당국만이 아니라 힘을 합쳐서 그 카르텔의 현 주소와 내용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 공교육 개혁에 굉장히 중요한 조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와 관련해서는 사법당국과 이주 교육부 장관이 좀 협심을 해서 협력을 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 교육개혁, 공정수능 이것을 제대로 구현하는 그런 일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또 그렇게 할 거라고 좀 믿습니다. 이제 학원 산업이 기형적으로 커진 원인이 공정 수능 확보가 되지 않았던 것이 원인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킬러 문항 핀셋 제거, 전 공정 수능을 향한 새로운 계기다, 새로운 시작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해서 공정 수능을 향한 교육 개혁,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중에 하나인 이 교육 개혁이 공정 수능을 시작으로 해서 중장기적인 대학 교육 개혁 이르기까지, 유아교육의 유보 통합에 이르기까지 차근차근 이루어내서 100년지 대계의 국가 초석을 넣는 일을 이번 기회에 시작할 수 있다, 이런 기대를 하면서 저 방송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